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비교적 전국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의 능력을 뛰어난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병호TV에서는 이따금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아주 짧은 글을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을 따는 논평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연히 일을 마무리하면서 홍준표 의원의 페북을 둘러보다가 1월 21일 날 오전 9시 10분에 올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목리 정치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신임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마지막 목리를 부리고 척건들을 무더기 사면한 이후에 셀프 한정식을 하고 핵가방까지 들고 백악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략하고 노인의 목리 정치는 말년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을 트럼프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기행과 부정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단죄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허망한 모래성이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가 바이든에 불참하고 떠난 것,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고 떠난 것을 나무라는 것을 보니까 4.15 총선은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부정선거가 있느냐, 그렇게 홍준표 의원이 호기있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은 우선 세 가지가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우선은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사실과 반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과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4.15 총선에 대한 선거의 정직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치면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에서 선거의 정직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면은 대략 위에서 지도자의 세 가지 검증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많고 많은 시간 동안 미국 대선의 정직성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도자가 되는 함량 미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대학 나온 사람이면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은 미국의 대선 문제는 몇 시간 정도를 투입하면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 같으면 밑에 의원실에 보좌관들도 많을 테니까 미국 대선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정돈 한번 해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경합주였던 미시간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펜실베니아주 같은 데서 시종일관 트럼프 표가 앞서다가 11월 3일 저녁 늦게 혹은 11월 4일 날 새벽이나 아침에 바이든의 표가 1초에 10만 표, 20만 표 정도가 급등하는 계산, 그러니까 개표 능력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그런 바이든 표가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이든 스파이크, 바이든 폭발, 그런 그래프를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겠죠. 그걸 느낄 수가 없으면 지적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스파이크. 다음에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유명한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조지아주라든지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에 선거를 담당했던 주 국무장관과 주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제출한 고발장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만 하더라도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펜실베니아의 주 청문회, 다음에 열렸던 애리조나주 청문회, 다음에 열렸던 미시간주 청문회,
다음에 열렸던 조지아주 청문회 등을 모두 다 실황 중계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주요 대목이나 주요 증인들의 그런 진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소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은 충분하게 현지에 없더라도 현지에 있는 것처럼 핵심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피터 나바로 박사의 아주 중요한 3차례 걸친 피터 나바로 보고서, 완벽한 속임수, 훔치기 기술, 이런 것은 그냥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면 36쪽, 37쪽, 15쪽이니까 보좌관을 시키면 금세 번역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월 18일 날 아주 중요한 그런 발표를 했던 MIT 박사 출신의 인도계 미국인인 쉬바 박사의 미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청문회에서 바비 피톤 박사의 보고서, 또 천재 기업가인 조반 퓰리츠 씨의 분석 보고서, 숱하게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미국 대선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모든 증거물들을 단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트럼프가 목리를 뿌렸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 되면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당신이 승리했다는 걸 공인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숫자를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면은 나라 일을 어떻게 앞으로 도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 다 통계자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 참 나라 앞날이 암울합니다. 수학을 제쳐두고 산수 실력만 있더라도 미국 대선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고집이 내려놓고 선입견이라든지 통념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내려놓으면은, 유연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은 그 진실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4.15 총선에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하냐, 이런 종류의 경직된 마음을 갖고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이 연계된 선상에서 없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정치인이니까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없으면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홍준표 의원의 지나친 솔직함이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아무래도 홍 의원이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없다.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다. 그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고, 그 부정선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의 문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 진실을 바라보는 태도, 정의를 바라보는 태도, 그 다음에 진솔함, 고집이 없음, 유연함, 한 사람의 총체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인들의 비겁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지금은 뭐 다 인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궐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선거 자체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다음에 대선을 어떻게 하고 보궐선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순진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들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깜짝할 새 당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세요. 한 번 당한 게 아니고 2번 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옆에 보좌관들도 여러 명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대선이 끝난 지가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혼자 하더라도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밑에 보좌관들이 그렇게 막 여러 명을 둔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을 못 보냐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나라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을 못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어떻든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세 분석이 안 돼가 어떻게 되냐. 평소에 정세 분석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을 그러나 사람이 또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미 대선을 바라보는 홍준표 의원의 시각이나 판단이란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